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박진영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 AI와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짚어보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지금 시적절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네트워크 플로우 기반 스마트 병원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그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작년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다시 건물을 크게 지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 개원을 하면서 디지털 병원을 구축한다고 이제 표방을 하고 그를 위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작년 저희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개원 자체도 매우 쉬운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저희가 준비하면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서 이제 그 구축을 한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도 되고 또 같이 지금도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저희가 특히 이제 개발된 것들을 실제 병원에 적용하는 실증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게 이 원내 전구역에 이제 고밀도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라도 그게 플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그러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좀 제한이 많고 또 사용을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확장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그 건물을 준비하면서부터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되게 구축을 했고 작년에 이제 그 5G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저 이제 국내 기업과 MOU를 맺고 최초로 병원 인빌딩 5G망을 그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고 BLE망이라든지 와이파이망을 촘촘하게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축된 망을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 다른 직원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다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네트워킹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트워킹이 된 것이 병원의 이제 오프라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이제 표준화를 시키고 그 하나하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플로우가 이루어지면서 이 네트워크와 플로우가 이제 큰 어떤 그 디지털 병원의 방향성으로서 구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데이터들의 이제 그 통합이 되고 그 또 이제 어떤 그런 플로우를 그 통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체가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통합 반응 상황실이라는 어떤 상황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리스폰스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그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실제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질서 정연한 어떤 그 질서가 있는 가상의 공간도 역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이제 모든 데이터, 환자 데이터 그리고 이제 생체 신호 데이터는 물론 병원 경영 데이터라든지 전반적인 병원의 어떤 흐름 데이터들이 다 이곳에 일단 모이게 되어 있고 이 장소에서 분석이 되는 것을 굳히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 반응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 IR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꽤 많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발전된 것들이 또 빠르게 여기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병원에 빠르게 전파가 돼가지고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 통합 반응 상황실 IRS에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ICU라든지 응급실 같은 특수병동에서의 그 데이터들은 물론 일반 병동에서의 데이터들도 이제 그 무선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다 모아지게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EMR 속에 있는 환자 데이터 중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이쪽 다 모여져서 뭐 일부는 이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이 되고 뭐 그게 의미 있게 이제 전파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은 뭐 필요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호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주치의들은 뭐 자기 방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병원을 구축한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도 되게 많은 그 우리의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기술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잘 접목이 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더 많이 그 주체들이 노력을 해야 많은 기술들이 의료 서비스에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디지털 병원의 철학에 대해서 되게 공유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한 디지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사람이 배제되고 약간 좀 자칫 잘못하면 좀 비인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을 구현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철학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공감을 위한 디지털, 그리고 최상의 의료, 또 의료 효율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병원의 철학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그 저희 뭐 솔루션들을 쭉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제 환자의 안전과 공감이라는 저희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든 시스템이고 이제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그래서 줄여서 RTLS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그 보통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는 그 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그 아까 네트워크를 되게 촘촘하게 구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병원에는 되게 많은 이동형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생체 신호도 이동형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휠체어라든지 카트라든지 되게 다양한 이동형 자산들이 있는데 그 이동형 자산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어떤 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뭐 환자가 나빠졌을 때 많이 검사를 해야 될 때 빠르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병동 이제 그 자산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병동인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이제 총무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하는 일 자체가 그 자산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그게 짧게는 몇 분 정도 걸리고 실제는 되게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 소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죠. 저희가 이런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선은 이동형 자산에 대한 위치를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출근해서 듀티가 시작돼서 그냥 클릭만 하면 제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하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작업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감염병 시대가 올지 모르고 재작년쯤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뭐 코로나 사태 전에도 되게 감염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예방을 많이 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접촉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환자, 보호자, 교직원까지 이렇게 그 동의하신 분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런 어떤 그 보안이 잘 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요즘 같은 이제 코비드 상황이 됐을 때 원내에서 어떤 코비드 환자가 그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임상 현장에서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요거 이제 두 가지 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옴 관련된 이제 그림이었고요. 실제 이제 병원에서 활용된 예인데 이제 뭐 옴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을 때 뭐 접촉한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예방약을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항생제 내성균이 생겼을 때 또 그 내성균과 접촉된 사람들을 빠르게 그 처치를 빠르게 저희가 이제 그 발굴 그 알아내서 적절하게 빠르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새롭게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국제적인 학술지에 계속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에서도 이제 그 요 알트레스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그 확진자 환자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직원이 어디에 갔는지 동선 트래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접촉한 시간 그러니까 짧게 접촉했는지 길게 접촉했는지에 따라서 감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한 시간까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수분 내에 이제 분석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곳만 이제 빠르게 저희가 방역 작업을 하면 돼서 병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접촉한 사람들도 빠르게 소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적합하게 검사도 빨리 하고 적절하게 격리 조치를 취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발생을 했을 때 CCTV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 CCTV가 사실은 복도 위주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 요즘 이제 마스크들을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봐도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RTS 자료를 확인하고 그걸로 트래킹을 하고 CCTV로 컨펌하는 거를 컨펌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RTS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를 RTS를 활용하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이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럼 그 시간을 줄이는 동안에 이제 뭐 격리자라든지 아니면 그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가 더 활용을 잘 하고 진행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제 환자의 안전과 공감 관련된 그 저희 철학을 이제 실현하는 장비로서 저희 이제 모든 의료 장비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장비에서 가능하다면 요즘 와이어리스로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통합 반응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만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치의라든지 담당 의사, 협업의 그리고 간호사에게 통보를 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작용을 해가지고 일정 스코어가 넘어가면 뭐 과나 뭐 어떤 해당 부서에 상관없이 빠르게 그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병원이란 곳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되게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모든 병원에 이제 그 환자의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그 초점을 맞춘 거는 일단 또 병원에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쉬운 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기반의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 오게 되면은 어느 주치 그 딱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오늘 뭐 검사하고 진료받고 이제 뭐 처방받고 뭐 주사실이나 처방받고 약 처방받고 이제 그 결제하는 것까지 플로우 기반의 쭉 그냥 흐름 따라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알트레스 기반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좀 붐비지 않는 번호표가 어느 건지 뭐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번호표 자체도 가서 뽑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번호표를 이제 뽑음으로 인해서 줄 없고 기다림 없는 그런 병원을 구현하려고 지금 세팅을 했고 계속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뭐 체열이라든지 뭐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줄을 잘못 쓰면은 사실 되게 좀 오래 기다리게 되죠. 근데 저희 이제 AI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 검사 배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몇 건 몇 명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 시간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래 줄을 잘못 서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 사진은 뭐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고 또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은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판독을 하고 병리 교수님이 판독을 하는 사진입니다. 보통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되면 판독한 걸 녹음해서 녹음한 것을 다른 타이피스트가 듣고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레코딩하는 이제 EMR이라는 곳에 쳐서 넣게 되고 그걸 다시 마지막으로 전문의가 컨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제 AI 시스템이 매우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타이피스트가 듣고 코딩하는 작업을 AI 시스템이 대체해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단계가 되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검사와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매우 이제 그거를 앞당길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예전에 지금 이런 AI 시스템 자체가 되게 인식률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되게 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독에 대한 AI 시스템 관련된 보조 판독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특히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사진과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팩스라고 이제 저 영상의학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풀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기획실장을 맡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요. 근데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판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사지만 더 잘 판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제 환자들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곧장 이 환자가 이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AI가 이제 리코멘드를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감염병 시대에 폐렴이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대처가 되는 반면에 또 영상의학과 이 판독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에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되게 많은 판독을 하루 종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판독 중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깊게 들여다보고 임상과하고 토론을 하면서 판독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이제 루틴하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넘어갈 판독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AI가 먼저 그 판독 보조자로서 이렇게 쭉 스코어링을 해주면 더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료질도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환자 입장에서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판독 보조 시스템 자체, AI 기반 판독 보조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있던 기술 중에서 이제 환자 중심의 메신저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환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주치의사, 협업의사, 그리고 이제 간호사, 그리고 병원이란 것은 의료진 외에도 되게 많은 부서들이 되게 사실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원무과라든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 가지고 환자 중심의 메시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혁신을 이렇게 좀 꾀하고 있는데요.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진단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이제 체열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진단 검사실로 운반을 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검체를 나눠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하는 작업이 별로 다 이제 자동화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체가 운반이 되고 이제 검체가 나눠지고 분석이 되고 이제 의무기록에 이제 기록이 되기까지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은 사람이 별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진단검사실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좀 많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어떤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얼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되게 프로세스 혁신을 구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세스 혁신은 이제 방역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방역 로봇을 하나, 저희가 같이 이제 5G 기반의 방역 로봇을 병원에 들여서 이제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뉴라는 뜻의 비누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방역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하는 것은 일단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군집되어 있는 장소들을 또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손 소독을 좀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이제 UVC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터치가 많이 되는 곳을 방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로봇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환자분들이나 되게 많이 좋아하고 되게 친근해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요즘 뭐 저도 가서 하는 게 이제 마스크나 턱스크 쓰고 계시면 가서 조심스럽게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로봇이 가서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되게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 되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역 로봇도 아까 말씀드린 IRS에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통합된 시스템에서 이제 컨트롤하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병원 환경에 맞도록 인테그레이션하는 건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또 인테그레이션된 그 기술들을 병원에 있는 구성원들이 활용하는 건 아직도 더 많은 노력과 갈 길이 좀 먼 곳 아직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어떤 실증이라든지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디스커션하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들여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이 포커스되고 사람을 위한 디지털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병원에 접목되면서 더 활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